오늘은 200만 달러가 넘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저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은 지난 수십 년간 자국의 자수성가 백만장자들을 연구한 토마스 스탠리 박사의 통찰을 바탕으로 재정적 독립을 위해 필수적인 행동 원리와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수천 명의 부자들을 심도 있게 조사하고 통계적 패턴을 도출한 결과물로 어떻게 하여 재산을 축적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한 여성, 앨리슨의 엄마는 200만 달러가 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핵심 이유를 어린 시절에 형성된 금전 습관과 행동 패턴에서 찾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수입의 10%를 반드시 저축하라 라는 원칙을 배웠고 이 가르침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시급 6.5달러짜리 아르바이트를 할 때조차 그녀는 10% 저축 규칙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득 크기보다 절약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고연봉자라 할지라도 저축을 하지 않으면 부를 쌓지 못하지만 중간 소득자라도 체계적인 저축과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곤 합니다. 그녀는 35살 무렵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으며 현재 순자산은 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서 저자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미국 부자들을 연구했고 그 결과로 이 책을 펴냈습니다. 스탠리 박사의 핵심 메시지는 소득과 재산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은 매월 들어오는 현금을 의미하지만 재산은 내일도 그 다음날도 남아있는 자산이며 결국 이를 꾸준히 불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를 의미합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사치스럽게 소비하는 삶은 재산 축적과는 무관합니다. 반면 그 연봉에 크든 작든 일정 부분을 저축하고 투자한다면 시간이 흐르며 자산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 책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매번 일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지만 저축한 돈을 투자하여 자본소득, 즉 돈이 돈을 벌어주는 순환 구조를 만들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 거장의 조언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투자 자본에서 발생하는 소극적 소득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히며 이 책 역시 바로 이 점을 독자들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한 자산가인 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캠은 아버지가 의사로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치보다는 절약과 투자를 삶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캠은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저축과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만족감을 느낍니다.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요. 부전자전이죠. 저는 검소한 사람입니다. 이 발언은 검소함이 부자들의 핵심 가치라는 스탠리 박사의 연구 결과를 체감하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는 길은 결코 화려한 소비에서 오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캠의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소유한 것들에 감명을 받지 않고 그들이 성취한 것에 감명을 받는다. 또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마라.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절약하라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의 전문성 확보와 가치 창출을 통한 부의 자연스러운 증대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뤄낸 이들은 단순히 돈만 바라보기보다 능력의 강화와 가치 실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화를 끌어들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은 교육 투자에 관한 기존 통념 역시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성공하려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통념과 달리
이 사례 속의 인물들은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도 잘 활용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교육기관을 다녔느냐 보다는 교육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입니다. 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캠과 그의 배우자인 안은 좋은 공립학교가 있는 지역을 신중히 골라 거주지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자녀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동시에 주택 구입이라는 장기적 투자에서 가치 있는 소비를 고민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절제력입니다. 소득을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절제력은 회계학적 복잡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덧셈과 뺄셈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소비 욕구를 이기지 못하거나 지금 당장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가치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력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장기적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전략적 자원 배분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복리의 힘을 언급합니다. 복리이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복리 효과를 최대치로 누리기 위해서는 빈번한 매매나 시장 타이밍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꾸준히 유지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 시각으로 분산 투자와 꾸준한 저축을 실천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700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가진 베이브 박사의 일화도 인상적입니다. 그는 11살 때 식료품 가게에 일하며 번 50달러를 저축한 후 변함없이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저축 규칙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중에 커다란 부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투자할 수 없다는 말은 첫걸음이 저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미국의 많은 백만장자들은 처음엔 순자산이 거의 0에 가까웠다는 점 또한 중요합니다. 즉, 부자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소비를 통제하고 꾸준히 저축하고 적절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 여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선택들이 부를 만드는 근간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단순히 얼마나 가졌는가 보다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행복과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많은 백만장자들은 궁극적인 부 자체보다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 큰 의미와 즐거움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삶을 통제하고 스스로 세운 재정적 목표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이 책 이웃집 백만장자 변하지 않는 부의 법칙은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인가에 관한 심층적이고 통계적이며 또한 심리학적인 해설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를 축적하는 비결, 즉 절약, 절제력, 남다른 사고, 장기적 관점, 그리고 꾸준한 습관 형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경제적 독립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실천 가능한 행동 지침서이자 보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검소한 삶이 어떻게 웰빙과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